각자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집밥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진 상태로 장을 보지 않았는데 이 밥솥에 딱 가득 찬 만큼의 쌀만 우리 집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밥솥은 4인용 밥솥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5명의 식구가 살고 있고요. 내가 제일 먼저 귀가해서 이 밥솥에 밥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밥을 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본인이 배부르게 먹고 다른 구성원들이 좀 더 적게 먹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5등분해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혹여 누군가는 내 가족 구성원들이 더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절제하여 적게 먹거나 아예 안 먹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밥솥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다시피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한정된 자원 가운데서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는 3.3개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지구인이 한국인처럼 소비를 한다면 지구 한 개로는 도저히 이 소비를 감당할 수 없고 지구가 위험해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의식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용되는 자원을 생산하거나 폐기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는 지구 3개 이상 필요한 상황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 선진국 20%가 세계 자원의 86%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매해 1년간 지구가 1년 동안 자생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자원이 전 세계 인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지구 자원을 다 쓰게 되는 날이 6월, 7월 중에 걸쳐 있게 되는데요. 그 이후 우리가 사용되는 소비는 내일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의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내일을 좀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빙하가 녹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북극곰의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진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투발루가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 생태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서 다음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죠?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답변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MBC에서 촬영했던 무한도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 영상을 따왔습니다. 지구온난화 특집이었는데요. 빙하가 녹게 되니 그 아래 해수면이 상승돼서 그 피해가 돌고 도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제는 이 투발루와 북극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터널 피해 사건처럼 점점점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계절을 겪고 있는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서양에 있는 어느 국가에서는 이 피해를 직접 받고 있고 직접 우리 얘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점점 그 흐름은 우리나라에까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때로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한 현재 시점에 관련해서 공유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국가는,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설마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의 환경에 대해 먼저 앞서 돌아봤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